그럼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오늘같이 실수로 이제 오배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시 찾아서 갖다 드려야 되죠. 근데 보통 전주님들이 좀 호의적이신 분들이 대처적으로 많으셔서 먼저 전화 와서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서 가는 편이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건이 파손이 됐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아닌데 파손이 됐다,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제가 파손건이 나와본 적은 없어서 네네. 잘 모르긴 하겠는데 파손이 간간히 되긴 해요. 뭐 네네. 이제 큰 파손이 없어서 그런데 뭐 캔이 하나 터진다던가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센터 반납하면 그냥 반납 받아주세요. 네, 기사님들 책임으로 해주는 그 책임 소지를 묻지 않고 그냥 센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이제 결품 처리나 이런 거는 많이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저번 달에 한 10,000원 정도 결국 났는데 그게 이제 센터에서는 물건을 줬다는데 제가 확인을 잘 안 하는 거라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제 탓이니까 9천 몇백 원인데 제가 확인을 잘 못한 거라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죠. 그런 거 빼고는 뭐 파손 작게 파손된 건 센터에서 다 이제 책임을 져 주시니까 크게 부담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송하시면서 이제 점주님들이랑 또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지내실 텐데 이제 지금 점주님들 간의 관계가 조금 좋으신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냥 뭐 저도 자영업 해봐서 이렇게 대충 그 마음 이해가 가니까 그냥 물건 적게 들어가면 제가 몸은 편하지만 좀 마음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소통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약간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점주님들 새벽에 앉아 계시면 또 힘들어 보이시는 모습도 좀 보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 하고 뭐 계절 이야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짧게 일했지만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자영업을 안 하셨다 해도 새로 일하시는 분들도 전주님들 다 연세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어느 정도 다 이바지 하시고 연세가 돼서 이렇게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심이나 그런 것도 깊으시고 그래서 관계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점포를 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제 그분들도 이 편의점 배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편인가요? 몇몇 분 계세요. 뭐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 일이 꼭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짧게 일하고 이제 직장인들 월급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뭐 단점도 이야기해달라면 단점도 이야기해주고 그래요. 너무 호의적으로만 얘기해주진 않죠. 근데 이제 관심 가지는 친구들은 꽤 있어요. 요즘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도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으니까 채용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제 나이 또래보다 어린 친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물류 자체 일을 처음 찾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접하셨어요? 제가 이제 자영업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납품해주던 기사님이 계셨어요. 네. 물건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기 안 좋고 매출이 조금씩 빠져나갈 때 조금 경기 안 좋아지는 신호인 것 같다라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될 때 기사님하고도 저도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네네. 음료수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담배 피실 때 옆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자영업 이제 정리하면서 이쪽 일을 알아보게 됐죠. 어떤 일인지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선택해보고 괜찮아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럼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셨던 게 있으실까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좀 덜 힘들어가지고 더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좀 덜 힘들었어요. 일을 해보니까 적당히 운동 삼아 일도 하면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도 조금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운전에 대한 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옆에서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섬뜩한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과속하면 안 되지만 더 조심히 운전을 하죠. 항상 천천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납품해주는 기사님의 얘기를 듣고 네. 이 일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카고엔잡 자체는 이제 어떻게 찾아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이제 지입사라는 개념만 알고 이제 검색해서 찾았어요. 네. 알고리즘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 뜨더라고요. 네네. 다 떠고 그냥 처음에 문의를 넣었는데 네. 이제 갑자기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른 데랑 사실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냥 일자리가 또 바로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하게 됐죠. 일이 바로 있어서 하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때도 조금 이제 고민해보시다가 이제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확실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자영업도 이제 사업자로 처리가 돼서 뭐 세금 관련된 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걸 항상 신경 쓰고 계산을 해서 생활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송비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액들, 지원 금액들 그리고 세금 낼 거 뭐 이런 거 다 계산해보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급여가 되나 안 되나를 좀 많이 검토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본 운송료에 뭐 택배나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부가세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여쭤보고 이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좀 많이 따져봤고요. 그리고 기본 배송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다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일이 조금 더 있는 편이라 하셔서 이제 그거까지 생각하고 이제 일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금 같은 거 다 내고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비수기 제외하고 성수기 때는 500 이상 꾸준히 갖고 가고 비수기 때도 400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판단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게 됐죠. 그때 이제 마음을 정하고 연락을 드렸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막 정년 퇴직을 하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시나요? 이게 뭐 전후 사정까지는 제가 다 모르죠. 네. 전후 사정까지는 다 모르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네.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부장급 되시는 정도의 연세를 가지신 형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저는 지원 배송을 뛰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본도 이게 배송만 하시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뭐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일하시니까 일도 더 잘하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돈을 열심히 벌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겠죠. 뭐 개개인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그 정도 수입만 나오시면 생활이 되시겠다 하시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되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 그냥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그냥 바로바로 해결되는 일들이잖아요. 신경을 조금 써야 된다는 것 뿐이지 막 바로바로 해결이 안 돼서 막 조바심이 나거나 그런 일들은 아니라서. 하셨던 이제 자영업에 조금 비하면은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덜 하신 편인가요? 훨씬 덜하죠. 자영업 전쟁터도 전쟁터.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인사 관리도 해야 되고 회계 관리도 해야 되고 세무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아무리 작은 매장이라도 사람 하나만 쓰면 그때부터는 대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케팅도 나 혼자 해야 되고 인사 관리도 나 혼자 해야 되고 돈 월급도 줘야 되니까 회계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 관리도 해야 되고 물류 관리도 해야 되고 다 대기업에서는 각 파트별로 하는 건데 그걸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사이즈만 작을 뿐. 근데 그런 걸 이제 모르시고 자영업 뛰어드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게 하시다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하죠. 근데 저도 이제 충분히 매번 이제 일 끝나고 와서 집에서 막 온라인 강의도 듣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무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거 있으면 또 영상으로 시청하고 무료로 그 상담도 받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힘들고 일하는 건 나름대로 힘들지만 집으로 와서 또 공부하고 서류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또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건데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하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개인 사업자하고 하지만 세금적인 부분은 세무사님한테만 질의드리면 되고 일하는 거는 고정급여에 플러스 돼서 이렇게 완급제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일 더 한 거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고 유류비도 딱 정해진 그 금액에 이렇게 키로수랑 이렇게 계산해서 다 주시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자영업도 정말 좋은데 저는 이제 그냥 딱 평균이었어요. 자영업 할 때도 평균에서 매달 벌어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살이 하는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버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랬는데 이 일은 쉬는 시간도 있고 돈은 벌리긴 벌리고 그런 게 딱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영업 경기 자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영업자 중에 70%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 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한 달에 한 적게 벌 때는 400, 많이 벌 때는 600, 700 이렇게 벌었거든요. 근데 그 매장에 투자한 금액도 있고 뭐 또 인건비 이제 손님 없는 날도 있는데 인건비는 또 지출이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데서 좀 해방됐다 보니까 일 자체적으로 저는 만족을 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점포에 묶여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매장에 묶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운전하면서 동네 마실 다닌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말에 쉬면서 여유 시간도 갖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많이 큽니다. 신뢰는 가고 있다.